정연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68살이 되어도 몸은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했다. 서울에서 30년을 직장 생활하며 익힌 습관이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른 아침이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다. 창문을 열자 시골 마을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서울과는 달랐다. 매연 냄새 대신 풀 냄새가 났고 자동차 소리 대신 새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소정이가 온다. 연숙은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딸 이소정이 주말에 내려온다고 했다. 일주일 전 전화해서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지우도 데리고 갈게요라고 했을 때 연숙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였다.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딸이 보면 또 엄마 늙으셨네 할까? 하지만 그래도 좋았다. 딸이 오기만 하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장 본 것들이 가득했다. 딸이 좋아하는 딸기, 방울토마토, 된장찌개 재료, 돼지고기. 시장에서 하나하나 고를 때마다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엄마, 나 딸기 좋아해. 8살 소정이가 딸기를 한 움큼 먹으며 웃던 모습. 그때는 참 행복했다. 딸과 단둘이 살며 힘들었지만 딸의 웃음 하나면 모든 게 견딜만했다. 연숙은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창문도 닦고 마루도 닦았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딸이 오는데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됐다. 마당에 나가 화단을 정리했다.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개나리, 진달래, 수선화. 소정이가 어릴 적 좋아하던 꽃들이었다. 엄마, 이 노란 꽃 예뻐. 그래, 개나리야. 봄에만 피는 꽃이란다. 그때 소정이는 엄마 손을 잡고 꽃을 보며 좋아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딸은 꽃에 관심이 없어졌다.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다. 오전 10시 연숙은 시장으로 갔다. 혹시라도 빠뜨린 게 있을까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연숙 씨, 또 장 보러 왔어? 채소가게 김씨 아주머니가 물었다. 응, 딸이 오거든. 뭐 더 살 게 있나 싶어서. 아이고, 딸 온다고 난리네. 얼마나 자주 와? 한 달에 한 번? 바쁘니까 그것도 힘들어 하더라고.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우리 때는 주말마다 친정 갔는데.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주말마다 찾아뵀었다. 하지만 딸 세대는 달랐다.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다고 했다. 그래도 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뭐. 연숙은 딸기를 한 팩 더 샀다. 손녀 지우가 좋아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간단히 먹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딸이 도착하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된장에 멸치 육수를 넣고 두부와 호박을 썰었다. 소정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다.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고등학생 때 소정이가 그렇게 말했었다. 연숙은 그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오후 2시 연숙은 옷을 갈아입었다. 딸이 사준 니트를 꺼내 입었다. 작년 어버이날 선물이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괜찮아 보였다. 3시쯤 되자 연숙은 현관 앞에 앉아 기다렸다. 딸이 4시쯤 도착한다고 했다. 1시간 일찍부터 기다리는 자신이 우스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엄마, 괜히 기다리지 마. 늦을 수도 있어. 딸은 늘 그렇게 말했지만 연숙은 꼭 기다렸다. 기다리는 시간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시계를 보니 3시 반. 아직 30분 남았다. 연숙은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었다. 엄마, 토요일 4시쯤 도착할게요. 지우 데리고 갈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연숙은 그 문자를 하루에도 몇 번씩 읽었다. 딸이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4시 10분 연숙은 문 앞에 서 있었다. 혹시 차 소리가 들릴까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다. 4시 30분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길이 막혀서 좀 늦을 것 같아요. 5시쯤 도착할게요. 그래, 천천히 와. 조심해서 오고. 네. 전화가 끊겼다. 연숙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된장찌개 불을 줄였다. 딸이 오면 다시 데우면 됐다. 거실 소파에 앉아 연숙은 딸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꺼냈다. 늘 보는 사진이었지만 볼 때마다 새로웠다. 돌잔치 사진. 분홍색 한복을 입은 소정이가 떡을 움켜쥐고 웃고 있었다. 유치원 입학식 사진. 노란 가방을 메고 손을 흔드는 소정이.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1등으로 달리던 소정이. 중학교 졸업식 사진. 교복을 입고 꽃다발을 든 소정이. 대학 입학식 사진. 어른스러워진 소정이. 결혼식 사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 보이는 소정이. 연숙은 결혼식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때부터였다. 딸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진 건. 엄마, 이제 저도 가정이 있잖아요.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결혼 전 소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연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시댁도 가야 하고 내 가정이 우선이야. 하지만 속으론 아쉬웠다. 이제 딸이 자주 못 온다는 게. 5시 드디어 차 소리가 들렸다. 연숙은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검은색 SUV가 마당에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고 딸 소정이가 내렸다. 뒤에서 4살 손녀 지우도 내렸다. 엄마, 어머, 우리 소정 왔어? 지우도 왔고. 연숙은 달려가 딸을 안았다. 딸의 몸이 예전보다 말랐다는 게 느껴졌다. 엄마, 무겁게 앉지 마세요. 숨 막혀요. 소정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다. 할머니. 지우가 연숙의 다리를 안았다. 연숙은 손녀를 들어 올렸다. 아이고, 우리 지우 많이 컸네. 무거워. 할머니, 나 이제 4살이야. 그래, 4살. 우리 지우 다 컸네. 소정은 트렁크에서 짐을 꺼냈다. 큰 가방 하나와 지우 캐리어 하나. 엄마, 집 안 들어가요? 아, 그래. 들어가자.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연숙은 딸의 표정을 봤다. 뭔가 살피는 듯한 눈빛이었다. 집이 깨끗한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다. 엄마, 청소했네요? 당연하지. 내가 온다는데. 집이 깨끗하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말이 연숙의 가슴을 찔렀다. 마치 평소엔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연숙은 웃으며 말했다. 배고프지? 된장찌개 끓여놨어. 내가 좋아하는 거. 엄마,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냥 샐러드만 먹을게요. 샐러드? 그런 거 어디 있어? 괜찮아요. 제가 사온 거 있어요. 소정은 가방에서 샐러드 팩을 꺼냈다. 연숙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지우는? 지우는 제가 챙긴 도시락 있어요. 요즘 애들 다 알레르기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연숙은 부엌으로 갔다.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가 냄비에 담겨 있었다. 아무도 먹지 않을 찌개. 그래도 많이 왔으니 됐지 뭐. 연숙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냄비 뚜껑을 닫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저녁 6시 연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딸과 손녀를 바라봤다. 소정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주말에도 일을 한다고 했다. 지우는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다.
소정아, 차라도 한 잔 할래? 엄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요. 연숙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딸기를 꺼내 씻기 시작했다. 딸이 좋아하는 딸기. 한 알 한 알 정성껏 씻으며 접시에 담았다. 소정아, 딸기 먹어. 내가 좋아하던 거야. 소정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엄마, 딸기는 당분 많아서 안 먹어요. 살쪄요. 연숙은 접시를 들고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럼, 지우는? 지우도 안 돼요. 지금 간식 시간 아니에요. 저녁 먹기 전에 단 거 먹으면 밥 안 먹어요. 연숙은 말없이 딸기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혼자 하나 집어 먹었다. 달콤했지만 입안이 씁쓸했다. 거실로 돌아와 연숙은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소정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엄마, 소리 좀 줄여요. 일 집중 안 돼요. 아, 미안. 그럼 끌까? 아니요. 그냥 소리만 줄여요. 연숙은 리모컨을 들고 소리를 줄였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자막만 보며 드라마를 봤다. 1시간쯤 지났을까? 소정이 노트북을 덮으며 일어났다. 엄마, 창문 좀 열어요. 집에 먼지 냄새 나요. 먼지 냄새? 아침에 청소 다 했는데. 그래도 환기는 시켜야죠. 시골집은 원래 습하잖아요. 소정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저녁바람이 들어왔다. 연숙은 얇은 니트만 입고 있어서 추웠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엄마, 냉장고 좀 봐도 돼요? 응? 왜? 지우 우유 줘야 하는데 유통기한 확인 좀 해야죠. 소정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꺼내기 시작했다. 엄마, 이거 언제 산 거예요? 손에는 김치통이 들려 있었다. 저번 주에 담갔어. 근데 이미 씌어진 것 같은데요? 냄새 좀 맡아봐요. 소정은 김치통을 코에 가져가며 인상을 찌푸렸다. 엄마, 이런 거 먹으면 배탈 나요. 버려야 해요. 아직 먹을 만한데. 안 돼요. 요즘은 식중독 위험해요. 특히 노인분들은 면역력 약하잖아요. 노인분들. 그 말이 연숙의 귀에 꽂혔다. 딸은 자신을 노인으로 부르고 있었다. 소정은 계속 냉장고를 뒤지며 말했다. 이것도 유통기한 지났네. 엄마, 냉장고 정리 좀 하세요. 내가 그렇게 못하나? 못한다는 게 아니라 관리를 좀 하시라는 거죠. 혼자 사시면 더 신경 써야죠. 소정은 비닐봉지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을 담기 시작했다. 된장, 고추장, 두부, 요구르트. 하나씩 버려질 때마다 연숙의 마음도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았다. 엄마는 왜 이렇게 많이 사놓으세요? 혼자 사시는데. 그래도 내가 올 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엄마, 저 별로 안 먹잖아요. 그냥 적당히만 사세요. 적당히. 연숙은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딸을 위해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연숙은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전,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엄마, 이거 다 언제 만드셨어요? 오늘. 내가 온다고 해서. 엄마,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니까요. 이렇게 많이 차리면 어떡해요. 소정은 자신이 가져온 샐러드만 먹었다. 지우도 엄마가 싸온 도시락을 먹었다. 연숙은 혼자 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엄마도 드세요. 응. 연숙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었다.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엄마,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아까부터 안 드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소정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연숙에게는 잔소리로 들렸다. 식사 후 소정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엄마,
수세미 언제 바꾸셨어요? 저번 달에. 엄마, 수세미는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 해요. 세균 천지예요. 그래, 몰랐네. 그리고 이 행주도 너무 낡았어요. 새 거 사야겠어요. 소정은 설거지를 하며 계속 말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연숙은 자신이 평생 잘못 살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 싱크대 배수구 좀 봐요. 냄새 나는데?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후각이 둔해지신 거예요. 노화 현상이에요. 노화. 또 그 단어였다. 설거지가 끝나고 소정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연숙도 옆에 앉았다. 소정아, 회사는 어때? 일 많이 힘들지? 힘들죠.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해요. 그럼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건강이 우선이지. 엄마는 몰라요. 요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실적 안 나오면 바로 잘려요. 그래도 몸이 먼저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는 편하게 사시잖아요. 편하게 산다. 그 말이 연숙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 그렇잖아요. 혼자 시골에서 할 일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연숙은 할 말을 잃었다. 딸은 자신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혼자 사는 게 편한가? 매일 아침 눈 뜨면 적막한 집,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는 하루,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 하지만 연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에게 부담 주기 싫었다. 그래, 엄마는 편해. 내 말이 맞아. 소정은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다. 엄마도 이제 좀 즐기면서 사세요.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응. 연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딸과 함께 있지만 왠지 더 외로운 기분이었다. 엄마, 저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야 해요. 벌써? 이틀 있다 간다며?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회의 있대요. 주말에도 회의를 해? 그러게요. 진짜 미치겠어요. 소정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연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럼 편히 자거라. 네, 엄마도 주무세요. 소정은 방으로 들어갔다. 연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텔레비전을 끄고 앉아 있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연숙은 부엌으로 가서 아까 차린 음식들을 보았다.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들. 내일 혼자 먹어야 할 음식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연숙은 중얼거렸다. 답은 없었다. 그저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릴 뿐이었다. 그날 밤 연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딸의 말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는 편하게 사시잖아요. 그 말이 특히 가슴에 남았다. 새벽 2시 연숙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내가 정말 편하게 사는 걸까? 혼잣말을 하며 연숙은 지난 4년을 떠올렸다. 소정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던 그 시간들을. 4년 전 소정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연숙은 얼마나 기뻤던가. 엄마, 나 임신했어요. 정말? 아이고, 우리 소정이가. 연숙은 서울로 올라가 딸을 돌봤다. 입덧하는 딸을 위해 죽을 끓이고 산부인과에 함께 가고 태교 음식을 만들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면 어떡해요. 그때 딸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연숙은 행복했다. 딸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출산 후에도 연숙은 서울에 머물렀다. 3달 동안 딸과 손녀를 돌봤다. 밤새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우는 아기를 달랬다. 엄마, 좀 쉬세요. 엄마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사위가 걱정하며 말했지만 연숙은 괜찮다고 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나고 나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도 쉬셔야죠. 내가 좀 더 있을까? 아니에요. 이제 제가 할 수 있어요. 엄마도 집에 가서 쉬세요. 연숙은 시골로 돌아왔다. 딸이 스스로 하겠다는데 더 있을 수 없었다. 그 후로 연숙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갔다. 손녀를 보고 싶기도 했고 딸이 힘들까봐 걱정도 됐다. 엄마 왔어요? 응, 지우 보고 싶어서. 그럼 오늘 좀 봐주세요.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소정은 화장을 하고 외출했다. 연숙은 지우를 돌봤다.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웠다. 저녁에 소정이 돌아왔다. 엄마, 지우 잘 있었어요? 응, 잘 놀았어. 그럼 내일도 좀 봐주세요. 제가 미용실 가야 해서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숙은 손녀를 돌봤다. 소정은 친구도 만나고 쇼핑도 가고 운동도 했다. 엄마 덕분에 오랜만에 숨통 트였어요. 딸은 고마워했지만 연숙의 허리는 점점 아파졌다. 손녀를 안고 재우느라, 업고 놀아주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소정아, 엄마 허리가 좀 아파서. 엄마, 조금만 더요. 제가 오늘만 외출하고 올게요. 연숙은 참았다. 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거절하겠는가. 그런 날들이 반복됐다. 한 달에 한 번 올라가면 이틀은 꼬박 손녀만 돌봤다. 소정은 그 시간에 자신의 일을 했다. 어느 날 연숙은 지우에게 간식을 주려다 소정에게 혼났다. 엄마, 애한테 이런 과자 주면 안 돼요. 왜? 맛있잖아. 요즘 애들은 알레르기 심하다고요. 엄마가 옛날 방식으로 키우면 어떡해요? 그럼 뭘 줘야 하는데? 유기농 간식 있잖아요. 제가 사놓은 거 주세요. 연숙은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속으론 섭섭했다. 자신이 소정을 키울 때는 이런 게 없었다. 그냥 마음껏 먹이고 키웠다. 그래도 딸은 잘 자랐는데. 또 어느 날 연숙은 지우를 재우려고 자장가를 불렀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엄마, 그 노래 말고 제가 틀어놓은 음악 들려주세요. 요즘은 클래식 들려줘야 정서 발달에 좋대요. 연숙은 자장가를 멈췄다. 자신이 평생 부르던 그 노래가 이제는 안 된다는 게 슬펐다. 엄마, 기저귀도 이렇게 채우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새지 않아요. 엄마, 우유도 이 온도로 줘야 해요. 너무 뜨거우면 영양소 파괴돼요. 엄마, 애를 엎드려 재우면 안 돼요. 질식 위험 있어요. 딸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다. 연숙이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았다. 나도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연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시대가 달라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키워야 해요. 과학적으로. 연숙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자신의 방식은 틀렸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연숙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서울로 올라갔다. 하지만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손녀는 귀여웠다. 하지만 돌보는 게 점점 부담이 됐다. 허리는 더 아파졌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올라올 수 있죠? 소정이 전화로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회사 워크숍 가야 해서요. 이틀 동안 지우 좀 봐주세요. 이틀을? 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딸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다. 연숙은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어, 올라갈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연숙은 한숨을 쉬었다. 이틀 동안 손녀를 돌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주말 연숙은 서울로 올라갔다.
소정은 짐을 싸며 말했다. 엄마, 지우 재울 때 이 책 읽어주시고 간식은 냉장고에 있어요. 우유는 3시간마다 주시고 낮잠은 2시에 재워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꼭 모자 씌우시고 선크림도 발라주세요. 응. 아, 그리고 이 앱에 매일 기록 남겨주세요. 뭘 먹었는지, 몇 시에 잤는지. 소정은 핸드폰을 보여줬다. 복잡한 육아 앱이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엄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기 누르고 입력하면 돼요. 소정은 서둘러 나갔다. 연숙은 손녀와 둘이 남았다. 이틀 동안 연숙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밤에 지우가 자주 깼고, 낮에는 쉴 틈이 없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일요일 저녁, 소정이 돌아왔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지우 잘 있었죠? 응.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연숙은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힘드시죠? 나이. 또 그 말이었다. 괜찮아. 다음부터는 하루만 부탁드릴게요. 이틀은 무리시죠. 소정은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연숙은 그 미안함 속에서 다른 의미를 읽었다. 이제 엄마도 늙어서 힘들어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연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나는 딸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다. 연숙은 무릎을 쓰다듬었다. 시큰거렸다.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연숙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딸을 위해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걸까? 추석이 다가왔다. 연숙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소정이 가족과 함께 내려온다고 했다. 명절에 친정에 오는 건 2년 만이었다. 이번엔 시댁 먼저 가고 친정은 나중에 갈게요. 지난 추석에 소정이 그렇게 말했을 때 연숙은 이해한다고 했다. 며느리니까 시댁이 우선이지. 하지만 속으론 서운했다. 명절에 딸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이번에는 달랐다. 소정이 먼저 친정에 오겠다고 했다. 연숙은 기뻤다. 딸이 자신을 먼저 생각해 준다는 게.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 추석 준비로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연숙 씨, 장 보러 왔어? 정육점 주인이 반갑게 말했다. 응, 딸이 온다고 해서. 그래, 좋겠네. 뭐 살 거야? 갈비 좀 주세요. 딸이 좋아해서요. 알았어, 좋은 거로 골라줄게. 연숙은 갈비 3kg를 샀다. 비쌌지만 괜찮았다. 딸을 위해서라면. 채소 가게에서는 잡채 재료를 샀다. 당면, 시금치, 당근, 표고버섯, 양파. 하나하나 신선한 것으로 골랐다. 할머니, 장 많이 보시네요. 가게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명절이잖아. 딸이 오거든. 행복하시겠어요. 그럼요. 연숙은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정말 행복한 걸까? 딸이 온다는 게. 집으로 돌아와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갈비찜부터 만들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워뒀다. 내일 아침 일찍 끓이면 점심때 맞춰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잡채도 준비했다. 당면을 삶고 채소를 볶고 간장 양념을 만들었다. 소정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반찬이었다. 엄마가 만든 잡채가 제일 맛있어. 중학생 때 소정이가 그랬었다. 연숙은 그 말을 잊지 못했다. 전도 부쳤다. 동그랑땡, 생선전, 버섯전.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딸이 좋아할 생각에 신이 났다.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나니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만족스러웠다. 이 정도면 딸이 좋아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연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갈비찜을 끓이기 시작했다. 약한 불에 천천히 고기가 부드러워지도록. 8시쯤 갈비찜이 완성됐다. 냄비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잘 됐네. 연숙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10시쯤 소정 가족이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소정은 피곤해 보였다. 엄마, 어서 와, 소정아. 연숙은 딸을 안으려 했지만 소정은 뒤로 물러섰다. 엄마, 지우 먼저 안아줘요. 연숙은 손녀를 안았다. 지우는 이제 4살이 되어 많이 무거워졌다. 할머니, 그래, 우리 지우. 많이 컸네. 사위도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수고했어. 들어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정이 인상을 찌푸렸다. 엄마, 이 기름 냄새 뭐예요? 응? 갈비찜 끓였어. 아침부터요? 엄마, 지우한테 안 좋아요. 환기 좀 시켜요. 소정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연숙은 할 말을 잃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엄마, 제가 언제 갈비찜 좋아한다고 했어요? 예전에 맛있다고 했잖아. 그게 언제인데요? 저 이제 고기 잘 안 먹어요. 연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뭐 먹을래? 그냥 간단하게 비빔밥이나 해 먹어요. 명절 음식은 너무 기름지잖아요. 비빔밥. 연숙은 이틀 동안 준비한 음식들을 생각했다. 갈비찜, 잡채, 전. 모두 소정을 위해 만든 것들이었는데. 점심시간이 됐다. 연숙은 정성껏 차린 상을 내왔다. 갈비찜이 중앙에 놓였고 주위에 잡채, 전, 나물들이 둘러 있었다. 엄마, 이거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이틀 동안. 내가 온다고 해서. 소정은 상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떡해요? 다 못 먹잖아요. 남으면 내가 먹지 뭐. 연숙은 웃으려 했지만 억지로 나온 웃음이었다. 소정은 갈비찜을 한 점 집어 먹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다. 엄마, 너무 짜요. 짜? 네, 간이 너무 세요. 엄마 입맛이 이렇구나. 연숙은 자신도 한 점 먹어봤다. 짜지 않았다. 적당했다.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엄마가 입맛이 변하신 거예요. 노화 현상이에요. 미각이 둔해지면 짜게 먹게 돼요. 노화, 미각 둔화. 그 말들이 연숙의 귀에 꽂혔다. 그래.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지우는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짜요. 소정은 지우 앞에 놓인 접시를 치웠다. 할머니가 만든 건데. 엄마, 애 건강이 우선이에요. 알레르기 있는데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나요. 연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사위는 눈치를 보며 먹었다. 어머님 맛있습니다. 그래, 고마워. 연숙은 사위에게 고마웠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음식을 먹어주니까. 식사 후 소정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엄마, 이 냄비 좀 봐요. 눌어붙었잖아요. 아, 갈비찜 오래 끓이느라. 엄마, 약불로 해야죠. 이렇게 하면 냄비 망가져요. 미안. 연숙은 미안하다고 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냄비로 딸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는데 미안하다고 해야 했다. 오후에 소정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봤다. 연숙은 옆에 앉았다. 소정아, 차라도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커피는? 엄마, 저 카페인 끊었어요.
그럼 뭐 마실래? 아무것도 안 마실 거예요. 그냥 쉬고 싶어요. 연숙은 입을 다물었다. 딸과 대화하고 싶었지만 딸은 핸드폰에만 집중했다. 일은 어때? 바빠요. 건강은? 괜찮아요. 지우는 잘 크지? 네.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연숙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다. 저녁 무렵 소정이 말했다. 엄마, 우리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갈게요. 벌써? 이틀은 있다고 했잖아. 사위 쪽 친척이 내일 모인대요. 가야 해요. 그럼 오늘 저녁이라도 같이 있자. 엄마, 저 피곤해요. 일찍 자고 싶어요. 소정은 방으로 들어갔다. 연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식탁을 보니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갈비찜, 절반도 안 먹은 잡채, 몇 개만 먹은 전. 연숙은 냉장고에 음식들을 넣었다. 하나하나 담으면서 눈물이 났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틀 동안 정성껏 준비했는데, 딸이 좋아할 거라고 믿었는데, 모든 게 헛수고였다. 밤 10시, 연숙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는 지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울지 마. 엄마가 여기 있잖아. 소정이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연숙은 생각했다. 딸은 지우에게는 저렇게 다정한데 왜 자신에게는 날카로운 걸까? 새벽 4시 연숙은 일어났다. 소정 가족이 7시에 출발한다고 했다. 아침이라도 챙겨주고 싶었다. 김밥을 말았다. 차 안에서 먹기 편하게. 그리고 과일도 깎아서 통에 담았다. 7시 소정 가족이 짐을 챙겼다. 엄마, 우리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이거 가져가. 연숙은 김밥과 과일을 건넸다. 엄마, 이런 거 안 챙기셔도 되는데. 그래도 길에서 배고플까봐. 소정은 받기는 했지만 마지못해 받는 것 같았다. 차가 출발했다. 연숙은 손을 흔들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 조용했다. 식탁 위에는 김밥 하나가 남아 있었다. 소정이 두고 간 것이었다. 연숙은 그 김밥을 보며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이렇게까지 싫은가? 연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나는 딸에게 뭐지? 그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았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다. 연숙은 딸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걸지 않았다. 딸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소정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었다. 연숙은 혼자 중얼거렸다. 바쁘니까 그렇겠지. 어느 토요일 오후 연숙은 마을 경로당에 갔다. 친구들과 고스톱을 치기로 했다. 연수가 왔어? 박순자가 반갑게 맞았다. 응,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렇지.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 같이 놀자. 4명이 모여 고스톱을 쳤다. 연숙은 패가 좋지 않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았다. 야, 연수가. 너 딸 요새 어떻게 지내? 김영희가 물었다. 잘 지내지 뭐. 바쁘다고 하더라. 내 딸도 바빠. 근데 주말에는 꼭 와. 손주도 데리고 오고. 연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딸은 한 달째 연락도 없는데. 우리 딸은 말이야. 매주 영어학원비도 보내줘. 손주 교육비 다 대준대. 이순옥이 자랑했다. 아이고, 좋겠다. 우리 딸은 그런 거 없어. 박순자가 부러운 듯 말했다. 연숙이네 딸은 뭐 보내주는 거 있어? 김영희가 물었다. 없어.
연숙은 짧게 대답했다. 정말? 딸이 대기업 다닌다며? 광고회사 팀장이야. 그럼 돈 많이 벌겠네. 근데 왜 엄마한테 안 보내줘? 연숙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 소정은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었다. 명절에 오면 오히려 연숙이 손주에게 용돈을 줬다. 딸이 자기 살기 바쁘겠지, 뭐. 연숙은 웃으며 넘겼다. 아니야, 부모한테는 챙겨줘야지. 우리 딸은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줘. 이순옥의 말에 연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50만 원. 자신은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연금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고 있었다. 참, 우리 딸이 어제 전화했는데 말이야. 매일 와서 손주 봐달래. 나보고 서울로 이사 오래. 와, 좋겠다. 매일 손주 보면 얼마나 좋아. 연숙은 고스톱패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집중이 안 됐다. 나 먼저 갈게. 벌써? 몇 판 안 했는데. 피곤해서. 다음에 보자. 연숙은 경로당을 나왔다.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친구들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매일 와서 손주 봐달래.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줘. 영어 학원비도 대준대. 자신의 딸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고 용돈도 안 주고 손주 학원비는커녕 자신에게 관심도 없었다.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연숙은 혼잣말을 했다. 다른 엄마들은 딸한테 대접받는데 왜 자신만 이럴까? 내가 딸을 잘못 키운 건가? 내가 부족한 엄마였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저녁이 되자 연숙은 소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5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연숙은 문자를 보냈다. 소정아, 엄마야. 잘 지내니? 답장은 1시간 후에 왔다. 네, 바빠요. 짧은 답장이었다. 연숙은 다시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답장이 빨랐다. 이번 주는 안 돼요. 바빠요. 연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며칠 후 연숙은 다시 경로당에 갔다. 친구들이 또 모여 있었다. 연수가 왔어? 응. 어제 우리 딸이 왔다 갔어.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어치 줬어. 김영희가 자랑했다. 좋겠다. 박순자가 부러워했다. 연숙이네 딸은 언제 와? 모르겠어. 바쁘다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 연숙은 대답을 얼버무렸다. 우리 딸은 말이야. 내 생일 때 호텔 뷔페 데려갔어. 10만 원짜리. 이순옥이 또 자랑했다. 와, 대단하다. 연숙은 듣고만 있었다. 자신의 생일은 3달 전이었는데 소정은 전화 한 통만 했었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참, 연수가. 너 생일 때 딸이 뭐 해줬어? 김영희가 물었다. 그냥 전화했어. 전화만? 선물은? 없어. 친구들이 잠시 조용해졌다. 아이고, 딸이 바쁘긴 바쁜가 보네. 이순옥이 위로 아닌 위로를 했다. 연숙은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로 눈물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숙은 생각했다. 왜 자신만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딸한테 잘 대접받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딸한테 잘못해서 그런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다. 연숙은 평생 딸을 위해 살았다.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그런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집에 도착해 냉장고를 열었다. 추석 때 만든 음식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아무도 먹지 않은 갈비찜. 혼자서는 다 못 먹을 양이었다. 연숙은 갈비찜을 한 점 집어 먹었다. 짜지 않았다.
딱 적당했다. 소정이 짜다고 했던 그 갈비찜. 내 입맛이 이상한 건가? 연숙은 중얼거렸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효녀가 나오는 드라마였다. 딸이 엄마를 극진히 모시는 내용이었다. 연숙은 드라마를 보다가 리모컨을 던졌다. 드라마나 그렇지. 현실은 달랐다. 자신의 딸은 드라마 속 효녀가 아니었다. 밤 10시 연숙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친구들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매일 손주 보러 와. 한 달에 50만 원. 호텔 뷔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딸. 용돈 한 푼 안 주는 딸. 생일에 전화 한 통만 하는 딸.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연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연숙은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젯밤 얼마나 울었는지.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 연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대접받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딸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친구 엄마는 매일 손주 봐준대. 나도 서울로 이사 갈까? 친구 딸은 용돈 준대. 나도 달라고 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딸에게 부담 주기 싫었다. 딸이 자신을 짐으로 여길까봐 두려웠다. 연숙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소정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다시 눌렀다가 지웠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소정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때문에 힘들면 안 되니까. 연숙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쳤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싶어.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택배가 도착했다. 연숙은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보고 의아했다. 주문한 게 없었는데.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발신인을 보니 소정이었다. 연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딸이 뭘 보냈을까? 조심스럽게 상자를 뜯었다. 안에는 큰 쇼핑백이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식용유 세트가 있었다. 식용유? 연숙은 당황했다. 식용유 3병, 각각 900ml 들이었다. 상자 안에 쪽지가 하나 있었다. 엄마, 명절 선물이에요. 잘 쓰세요. 마이너스 소정 마이너스. 연숙은 쪽지를 읽고 또 읽었다. 명절 선물. 추석이 지난 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식용유를 꺼내보니 평범한 제품이었다. 마트에서 파는 흔한 것. 연숙은 식용유 뚜껑을 열어봤다. 개봉된 흔적은 없었다. 거실에 앉아 식용유를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딸이 일부러 산 게 아니라 어디선가 받은 걸 보낸 것 같았다. 연숙은 소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소정아, 택배 잘 받았어. 고마워. 1시간 후 답장이 왔다. 네, 잘 쓰세요. 연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잘 쓰세요. 그 말이 차갑게 느껴졌다. 며칠 후 연숙은 경로당에서 박순자를 만났다. 연숙아, 너희 딸한테 명절 선물 받았어? 응, 식용유 받았어. 식용유? 나는 백화점 상품권 받았는데. 연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식용유라. 요즘 누가 그런 거 선물로 줘? 박순자의 말에 연숙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 연숙은 식용유를 찬찬히 살펴봤다. 라벨을 보니 작은 글씨가 있었다. 5호건설 추석 선물. 연숙의 손이 떨렸다.
이건 소정의 회사나 사위 회사에서 받은 명절 선물이었다. 직접 산 게 아니라. 아, 그래서 연숙은 이해했다. 소정이 회사에서 받은 선물 중에 필요 없는 걸 자신에게 보낸 것이다. 그래도 보낸 게 어디야? 연숙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저녁 무렵 연숙은 다시 소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엄마, 왜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저 바쁜데요. 회의 곧 시작해요. 그래, 그럼 나중에. 엄마, 선물은 잘 받으셨죠? 응, 고마워. 다행이네요. 엄마 혼자 사시니까 식용유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연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소정아, 이거 회사에서 받은 거 아니니?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엄마, 그게 중요해요? 어차피 똑같은 식용유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저 진짜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다. 연숙은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차피 똑같은 식용유인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딸에게는 정말 그저 식용유일 뿐이었다. 하지만 연숙에게는 달랐다. 이건 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 아니었다. 그냥 필요 없어서 보낸 물건이었다. 연숙은 부엌으로 가서 식용유를 찬장에 넣었다. 세 병이 나란히 놓였다. 그래도 이거라도 받은 게 어디야. 연숙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연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소정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소정이 용돈을 모아 연숙에게 립스틱을 사준 적이 있었다. 엄마, 이거 선물이야. 싸구려 립스틱이었지만 연숙은 얼마나 기뻤던가. 딸이 용돈을 아껴서 자신을 생각한 게 너무 고마웠다. 아이고, 우리 소정이가 엄마 생각해줬네. 엄마, 이거 바르면 예뻐져? 그럼 엄청 예뻐지지. 연숙은 그 립스틱을 몇 년 동안 아껴 썼다. 다 쓰고 나서도 용기는 버리지 못하고 서랍에 넣어뒀었다. 그런데 지금의 소정은 달랐다. 회사에서 받은 식용유를 보내고 어차피 똑같은 식용유라고 말하는 딸.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연숙은 눈물을 흘렸다. 딸이 미워서가 아니라 딸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다음 날 아침 연숙은 찬장을 열고 식용유를 꺼냈다. 요리를 할 때 쓰려고. 하지만 병을 들고 있는데 눈물이 났다. 이 식용유를 쓸 때마다 딸의 차가운 말이 떠오를 것 같았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보내는 게 나았을걸. 연숙은 중얼거렸다. 그날 오후 이순옥에게서 전화가 왔다. 연수가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딸이 보낸 선물 좀 보여줄 게 있어. 무슨 선물? 홍삼이야. 100만 원짜리. 오늘 도착했어. 연숙은 말문이 막혔다. 100만 원짜리 홍삼. 자신은 식용유 세트를 받았는데. 나 좀 바빠서. 다음에 갈게.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연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왜 자신만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선물을 받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딸을 잘못 키워서 그런가? 연숙은 자책했다. 저녁 무렵 연숙은 식용유로 볶음밥을 만들었다. 딸이 보낸 식용유로. 하지만 밥맛이 없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다. 소정아, 엄마는 내가 보낸 거면 뭐든 좋아. 식용유라도 화장지라도. 연숙은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엄마도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도 사랑받고 싶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연숙은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물건이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딸의 진심이 담긴 마음. 그게 전부였다. 밤 10시
연숙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소정이에게 명절 선물을 받았다. 식용유 3병. 회사에서 받은 걸 보낸 것 같다. 솔직히 서운하다. 하지만 딸을 미워할 수는 없다. 딸도 바쁘고 힘들 테니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나는 이제 딸의 눈치만 보며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니까. 일기를 덮고 연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고 둥근 달. 나도 저 달처럼 빛나고 싶어. 연숙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고. 식용유 3병은 찬장 깊숙이 넣어뒀다. 당분간 쓰고 싶지 않았다. 그 식용유를 볼 때마다 딸의 차가운 말이 떠올랐다. 어차피 똑같은 식용유인데. 연숙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한숨 속에는 변화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식용유 사건 이후로 또 한 달이 지났다. 연숙은 소정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딸이 언제 연락할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었다. 소정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역시나. 연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딸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연숙은 집 청소를 했다. 혹시라도 딸이 갑자기 온다면 깨끗해야 한다는 습관 때문이었다. 거실을 닦다가 손녀 지우가 놓고 간 장난감을 발견했다. 작은 인형이었다. 연숙은 인형을 주워 들었다. 지우야, 이거 두고 갔네. 인형을 쓰다듬으며 연숙은 손녀 얼굴을 떠올렸다. 보고 싶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다. 소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소정아, 지우가 인형 놓고 갔어. 찾으면 어떡하나. 1시간 후 답장이 왔다. 괜찮아요. 엄마가 갖고 계세요. 지우는 이미 잊었을 거예요. 연숙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지우는 이미 잊었다. 할머니도 인형도 모두 잊었다. 저녁이 되자 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연숙은 식탁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와 밥. 간단한 식사였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소정이 전화하곤 했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뭐 드셨는데요? 된장찌개. 엄마, 혼자 그런 것까지 끓여 먹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드세요. 그때는 그 말도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그 전화조차 그립다. 연숙은 스마트폰을 들고 소정의 SNS를 들어가 봤다. 딸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최근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사흘 전 것이다. 사진 속에는 소정과 지우가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었다. 주말 나들이 해시태그 행복한 하루 해시태그 엄마와 딸. 연숙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딸은 행복해 보였다. 웃고 있었다. 지우도 즐거워 보였다. 나한테 연락할 시간도 없다면서 놀이공원은 가는구나. 연숙은 씁쓸했다. 바빠서 연락 못한다고 했는데 놀이공원 갈 시간은 있었다. 댓글이 여러 개 달려 있었다. 부럽다. 좋은 엄마네요. 지우 너무 예쁘다. 힐링하셨겠어요. 연숙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그리고 자신도 댓글을 달고 싶었다. 외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딸에게 부담 주기 싫었다. SNS를 끄고 연숙은 거실을 둘러봤다. 너무 조용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이렇게 조용한 집에서 나는 뭘 하며 사는 걸까? 연숙은 중얼거렸다. 저녁 8시, 연숙은 텔레비전을 켰다. 주말 드라마가 나왔다. 가족 이야기였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사는 따뜻한 내용이었다.
드라마 속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잠들었다. 연숙은 드라마를 보다가 리모컨을 던졌다. 드라마는 다 거짓말이야. 현실은 달랐다. 손녀는 할머니를 잊어버리고 딸은 연락도 하지 않았다. 밤 9시 연숙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 인생이 이게 맞나? 68년을 살았다. 젊었을 때는 직장일로 바빴고 딸을 키우느라 정신없었다. 은퇴 후에는 딸이 오기만 기다리며 살았다. 그럼 나는 뭐지? 연숙은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연숙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늙었다. 확실히 늙었다. 나도 이제 할머니구나. 연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문자가 왔다. 박순자였다. 연수가 오늘 경로당에서 점심 먹자. 내가 살게. 왜? 우리 딸이 용돈 줘서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싶어. 연숙은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또 딸 자랑이구나. 미안, 오늘 좀 바빠. 거짓말이었다. 바쁜 게 아니었다. 그냥 친구들의 딸 자랑을 듣기 싫었다. 경로당에 가지 않으니 할 일이 없었다. 연숙은 마당에 나가 화단을 정리했다. 잡초를 뽑고 꽃에 물을 주었다. 이 꽃들은 물만 주면 잘 자라네. 연숙은 중얼거렸다. 사람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사랑을 줘도 돌아오지 않고. 오후에 연숙은 남편 사진을 꺼내봤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그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어땠을까?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 연숙은 사진에 대고 말했다. 나는 몰랐어.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이렇게 달라질 줄. 남편의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다.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혼자는 너무 외로워. 연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저녁 무렵 연숙은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별로 없었다. 김치, 계란, 두부. 딸이 올 것 같지 않으니 장을 보지 않았다. 혼자 먹는데 뭐가 필요해. 연숙은 계란 프라이를 해서 밥과 함께 먹었다. 간단했지만 쓸쓸했다. 식사 후 연숙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소정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다.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다시 눌렀다가 지웠다. 안 돼. 내가 먼저 연락하면 또 당연하게 생각해. 연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소정아, 엄마야. 잘 지내니? 보고 싶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답장이 왔다. 네, 잘 지내요. 바빠서 이제야 답장해요. 짧은 문자였다. 연숙은 문자를 보고 허탈하게 웃었다. 바빠서라. 연숙은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정말 외롭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연숙은 뭔가 깨달았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했다. 연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다. 달력을 보며 생각했다. 내일부터 달라지자. 더 이상 딸만 기다리며 살지 말자. 연숙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딸만 바라보며 사는 삶의 마지막 날. 내일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연숙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연숙은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나도 저 별처럼 혼자서도 빛날 수 있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친 다음 날 연숙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8시였다.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다.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기분이 묘하게 가벼웠다. 오늘부터 달라지자. 연숙은 중얼거리며 거울을 봤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달라 보였다. 아침을 먹고 연숙은 오랜만에 동네를 산책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다. 가을이었다.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었구나. 그동안 연숙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 집에서 딸의 연락만 기다리느라 바깥 세상을 보지 못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이 보였다. 연숙은 들어가 봤다. 오랜만에 책이 보고 싶었다. 어떤 책 찾으세요? 서점 주인이 물었다. 그냥 재미있는 책이요. 뭐가 좋을까요? 요즘 이 책이 인기예요. 시니어들이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주인이 건넨 책은 늦은 꽃도 꽃이다라는 제목이었다. 60대 여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였다. 이거 살게요. 집으로 돌아와 연숙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단숨에 100페이지를 읽었다. 책 속 주인공이 자신과 비슷했다. 딸만 바라보며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되찾는 이야기.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연숙은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저녁 무렵 박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연숙아, 어제 왜 안 왔어? 걱정했잖아. 미안, 좀 바빴어. 바빠? 너가 요즘 딸 온다고 집에만 있는 거 아니었어? 연숙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다. 순자야, 사실 나 요즘 좀 힘들었어. 왜? 무슨 일 있어? 딸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한 달 넘게 연락도 없고. 아이고, 그래서 그랬구나. 나도 눈치챘어. 내가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응? 연수가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바쁘고 자기 살기 바쁜 거야. 그래도 나는 엄마잖아. 그래, 엄마지. 근데 말이야, 엄마도 한 사람이야. 엄마로만 살 필요 없어. 박순자의 말이 연숙의 가슴에 와닿았다. 순자야, 고마워. 내일 경로당 갈게. 그래,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연숙은 생각했다. 엄마도 한 사람이야. 그 말이 맞았다. 다음 날 연숙은 경로당에 갔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연수가 왔어? 응, 왔어. 어제 우리 딸 자랑하려고 했는데 내가 없어서 아쉬웠어. 김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연숙은 예전 같았으면 듣기 싫었을 텐데 이상하게 괜찮았다. 많이 자랑해. 나도 들을게. 정말? 그럼 말해줄게. 우리 딸이 말이야. 김영희의 딸 자랑을 들으며 연숙은 생각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불행했을까? 아, 비교했구나. 연숙은 깨달았다. 자신이 딸과 다른 사람들의 딸을 비교했다. 그래서 더 불행했다. 근데 연수가 너는 요즘 뭐 하며 지내? 이순옥이 물었다. 나 그냥 책 읽고 산책하고. 책? 무슨 책? 시니어들이 새로운 삶 사는 이야기. 오, 나도 읽어볼까? 제목이 뭐야? 늦은 꽃도 꽃이다. 좋은데? 나도 사야겠다. 친구들과 대화하는 게 오랜만에 즐거웠다. 딸 자랑만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연숙은 컴퓨터를 켰다. 오랜만이었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시니어 취미 활동. 여러 가지가 나왔다. 수채화 서예, 요가, 등산 동호회. 나도 뭔가 해볼까? 연숙은 동네 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시니어 수채화 강좌가 있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청해볼까? 연숙은 마우스를 클릭했다. 신청 완료. 했다. 연숙은 혼자 웃었다. 오랜만에 뭔가 자신을 위해 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소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달 만이었다. 엄마. 응, 소정아. 엄마, 이번 주말에 못 내려가요. 지우가 아파서요. 연숙은 예전 같았으면 많이 아파? 걱정되네. 내가 올라갈까? 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래, 알았어. 지우 잘 돌봐.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도 할 일 있어서.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요? 수채화 배우기로 했어. 다음 주부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수채화를요? 응. 늦었지만 배워보려고. 좋네요, 엄마. 취미생활 하시는 거. 소정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다. 소정아,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보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우 잘 보살피고 너도 건강 챙겨. 네, 엄마도요. 전화를 끊고 연숙은 웃었다. 예전처럼 딸이 안 온다고 서운하지 않았다. 자신에게도 할 일이 생겼으니까. 며칠 후 수채화 첫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연숙은 아침부터 설렜다. 새 물감과 붓을 샀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처음이시죠? 옆자리 여성이 말을 걸었다. 네,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네, 그럽시다. 수업이 시작됐다. 선생님이 사과 그림을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줬다. 연숙은 서툴렀지만 재미있었다. 2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수업이 끝나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봤다. 삐뚤삐뚤했지만 뿌듯했다. 처음 치고 잘 그리셨어요. 선생님이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연숙은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자석으로 꼭꼭 눌러서 내가 그린 거야. 연숙은 흐뭇하게 웃었다. 저녁에 소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수채화 수업 어땠어요? 재미있었어. 사과 그림 그렸어. 대단하시네요. 사진 보내주세요. 연숙은 냉장고에 붙인 그림을 사진 찍어 보냈다. 곧 답장이 왔다. 엄마, 잘 그리셨네요. 다음에 완성되면 우리 집에도 하나 그려주세요. 연숙은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다. 딸이 자신을 칭찬했다. 오랜만이었다. 그래, 열심히 배워서 그려줄게. 그날 밤 연숙은 일기를 썼다. 오늘 수채화를 배웠다. 서툴지만 재미있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이제 알았다. 딸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 둘 다 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여전히 소정이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한다. 일기를 덮고 연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소정아, 엄마는 여전히 널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해야겠다. 연숙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